18년 6월 41일 보내기 좀 어려워, 봐봐. 자, 데이비드, 일단 이름을 잠깐 그냥 봐봐. 이러한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막 이러한 이름을 제가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만든 이름이야, 이거. 실제로 있지 않은. 만약 당신이 이런 이름들 중에 어떤 것이든, encounter 뜻이 뭐지? encounter? 뭐라고? 틀려도 돼. 뭐라고? 뭔가를 마주치다. 이러한 이름들을 내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이렇게 해야 좀 기억을 해. 나중에. 자, 이런 이름들 중에 무엇이든 마주치게 된다면 within 뭐뭐 안에요. The next few minutes. s가 붙었지? 셀 수 있다는 얘기죠? 리틀 안 되겠지, 그지? 자, 요 다음 몇 분 안에 다음 몇 분이라는 얘기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이름을 듣고 나서 짧은 시간 안에 이름들 중에 무엇이든 마주치게 된다면 be likely to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은 기억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where you saw them 어디에서 당신이 그 이름들을 봤는지를 기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해주고 한 2분 뒤에 물어보면 그 이름은 아까 쌤이 만들었던 그 이름이잖아요. 출처를 정확히 안 내릴 얘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물어보면 여기서 낼 수 있는 어법은 뭐? 그렇지. 그럼 뭐로 어법 만들어볼까? 잘했어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어법 만들어볼까? 주어 동사 바꿔서 이렇게 이런 어법 안 되겠지. 무슨 소리야. 정원아 You love me 의문문으로 바꿔봐봐. 주어 동사 바꾸니? 바꿔봐봐. 의문문 어떻게 바꿔? do를 앞에 쓸 때 do you love me 이렇게 하잖아. 일반 동사는 지가 앞으로 가면 안 되지. 만들어봐봐 그럼. 여기다가 뭐 붙이겠니? Did you see 이렇게 하겠지. 의문문이 되면 안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알아요. 그리고 알 거예요. 바로 한동안 알 건데 대 뒤의 내용을 알 거다. 뒷문제 완전해요. 잠시 동안 이제 다음의 내용을 알 건데 이러한 이름들이 바로 그 이름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뭐의 이름이냐? 보세요. minor celebr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정의가 오른쪽에 덜 유명한 사람들이라고만 해놨는데 이게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minor celebrity의 영어적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야. famous people but not have a significant importance 이네요. 알겠지? 유명한 사람이긴 하나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지는 않은 사람. 그걸 영어에서 minor celebrity라고 그래요. 이런 거지. 우리가 알기 쉬운 걸로 하자면 어떤 사람을 들 수 있냐면 누구를 예측할까? 안철수. 딱 안철수야, 안철수. 어때? 유명하긴 유명하지. 근데 걔가 영향력이 있니 없니? 없잖아. 그 정도 사람. 보세요. 다시. 자, 당신은 알아요. 그리고 알 거예요. 한동안은 말이죠. 다음의 내용을 이러한 이름들이 혹은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안철수 같은 뭔가 유명하긴 하지만 영향력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라. 왜? 뭐라 그랬니 위해서? 상황을 알잖아. 이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진 이름이야? 바로 어떻게 만들어진 이름? 내가 그냥 만든 이름이잖아. 그죠? 뭐 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안철수 같은 그런 실제로 존재하는 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 알 거 아니야. 몇 분 안에 물어봤기 때문에 이 이름 어디서 봤지? 몇 분 안에 마주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낸 이름이야. 덜 유명한 안철수 같은 그런 인물의 이름이 아니야. 라는 걸 안다 이름 얘기. 자, 그러나 가중해 보세요. 다음의 내용을 41, 2번 들어가지 뭐. 잘 몰라? 일단 들어. 자, 그러나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 다른 상황이 나와요. days as 붙었기 때문에 a few가 돼요. 자, 지금으로부터 이제 아까는 몇 분 안에 물어봤죠. 지금으로부터 며칠이 지났는데 지난 뒤에 보세요. 뒤에 목적어가 있다고 show하면 안 돼요. 당신이 리스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뒤에 내용 보면 be shown 뜻이 뭐니 그러면 뭐뭇을 보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보여짐을 당하니까 당신이 이름의 긴 목록을 보게 되는 상황인데 뭐뭇을 포함하여라는 건 항상 ing 형태라고 그랬죠. 뭘 포함해서 이 those가 받는 건 앞에 있는 names를 받아서 the names를 대명사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낼 수 있는 어법은 대시되면 안 됩니다도 체크해둬야겠지. 복수를 받기 때문에 those가 돼야 된다. 자, 몇몇 보세요. 이제는 누구의 이름이냐? minor celebrity. 아까 나왔던 안철수처럼.
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이제 유명하긴 하지만 영향력이 없는 그 몇몇 사람들의 안철수 같은 이름을 포함해서 그러한 이름들이 들어간 긴 목록을 당신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예 새로운 이름, 사람들의 새로운 이름도 이제 들어간 목록을 보게 돼요. 며칠 뒤의 상황이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이 have never heard of, 전혀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목록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위에 거랑 다른 상황은 뭐냐면 위에는 이런 이름을 내가 만든 이름을 보여주고 나서 몇 분 뒤에 물어봤단 말이야. 이 이름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한 2분 전에 일이기 때문에 기억한다고 출처를. 당신이 만들었던 이름이지요. 뭐가 아니라고 알 수 있다. 마이너리티, 영향력이 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는 걸 안다 이런 얘기야. 보여주고서 얼마 뒤에 바로 물어보면. 근데 이제 며칠 뒤의 상황으로 넘어가요. 며칠 뒤에 이제 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덜 유명한 사람들의 목록도 들어가고 아예 새로운 사람의 이름도 들어간 목록이 있는 그 목록을 보게 돼요. 며칠이 지난 뒤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며칠 뒤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상황에서 자, 이 사람들은 당신이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의 이름도 들어간 목록을 보게 돼요. 자, 추가 설명 보시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every 단수기 때문에 네임스 안 돼요. 그 목록에 있는 목록 속에서의 유명인의 이 모든 이름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록이 있겠지, 길게, 그지? 며칠 뒤에 이제 그 이름들을 보고 나서 좀 까먹었을 때쯤에 며칠 뒤에 목록을 받았는데 그 목록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 이제 실제로 영향력 약간 덜 유명하지만 유명한 사람, 덜 유명한 사람의 목록이 들어가 있고 아예 새로운 사람 목록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과제를 받은 게 뭐냐면 여기서 유명인에다가 체크를 해봐봐. 과제를 받았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목록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유명인에 대한 체크를 하겠죠. 그 다음 주제입니다. 자, 상당한 확률이 있습니다. 이 확률, 가능성이란 that 이하의 완전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는 동격 대십니다. 미치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identify는 뭐지만 무엇을 구별하다, 알아보다, 식별하다예요. identify with는 안 되는 이유는 얘는 with를 쓰는 순간 뭐뭐와 동일시 되다, 공감하게 되다는 뜻으로 전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안 되고 다시 자,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이란 여러분들이 자, 이거 기억나니? 정원아 이거 어디 있었지? 데이비드 스탠빌 어디 있었지? 처음에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름의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란 여러분들이 데이비드 스탠빌이라는 사람을 구별해낼, 확인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로써? 잘 알려진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뭐로 인식하더라? 유명인으로 인식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대. 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인지를 여러분들이 그의 이름, 즉 데이비드 스탠빌의 이름이라는 이름을 영화나 스포츠나 아니면 정치 쪽의 어떠한 맥락에서 그의 이름을 마주쳤는지 어딘지 이 중에서 어디에서 그 이름을 봤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진 사람으로 데이비드 스탠빌을 구별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질문의 주제입니다. 처음에 데이비드 스탠빌이라는 이름을 딱 내가 만든 이름이에요 라고 보여주고 이거를 몇 분 뒤에 물어봤을 때는 기억을 했지. 당신이 만든 이름이라고 헷갈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며칠이 지난 뒤에 여러 목록 속에 데이비드 스탠빌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어. 그러면서 이제 임무가 뭐였냐면 유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체크를 하세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체크한다? 데이비드 스탠빌이라는 체크를 딱 했네. 이렇게. 데이비드 스탠빌이라는 사람이 뭐에서 뭐로 바뀐 거니? 시간이 지나면서 뭐에서 그지? 전혀 유명하지 않은 사람에서 뭐로 바뀐 거? 유명인으로 바뀐 거지. 그죠? 그래서 개인의 기억에 착오가 일어나게 되지. 그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왜 데이비드 스탠빌을 유명인으로 체크를 했냐? 바로 얘가 정확히 내가 어디서 마주쳤는데 기억을 못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뭐야? 다른 이름에 비해서는 생판 처음 보는 처음 보는 이름에 비해서는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신숙하기 때문에 바로 유명인으로 인식하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유명인으로 되는 키워드가 뭐냐? 바로 familiarity가 된다. 친숙성. 친숙성이 있으면 해당 대상은 뭐가 된다? 유명한 사람으로 탈바꿈 되게 된다. 이게 질문의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자, 이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심리학자고요. 이 심리학자는 처음으로 증명을 했어요. 이러한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죠. illusion, 착각이거든. 기억상의 착각을 증명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그의 실험실에서. 하고 얘는 동격 설명으로 다 지워주고 나면 주어에 대한 동사가 타이틀, 제목을 붙이다가 동사가 와야 돼요. ing 그래서 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목을 붙였는데 그의 기사에다가 이런 식으로 becoming famous overnight. 하룻밤 만에 유명하게 되기라고 제목을 붙였다. 그치? 하룻밤 만에 시간이 지나면 친숙함만이 남아서 출처는 모르는 상태에서 유명하다고 인식이 돼버리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자, 시작하세요. by ing 방법은 물어봄으로써, 요청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떻게 여러분이 아는지를, 바로 무엇을, 뭐인지 아닌지, 뭘 난 생략 가능해요. 누군가가 유명한지 유명하지 않은지를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봄으로써 이 방법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몇몇 경우들의, 이 경우는 진정으로 유명한 부사가 형사 품이에요. 형사인데요. 진정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몇몇 경우에서 여러분들은 정신적인 어떤 파일, 이 파일은 그 머릿속에 들어간 파일한 것, 자료, 정신적인 자료,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신적 자료라는 것은 풍부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들어간 정신적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인슈타인과 마이클 잭슨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 같은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빼곡히 들어가 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파일이 없어요. 정보에 대한, 이 정보의 파일이 없는데 누구에 대한? 데이비드 스탠빌에 대한 기부사. 아인슈타인과 이 사람을 비교해보라고. 아인슈타인은 어때요? 아인슈타인 하면 상대성 이론서부터 대단한 물리학자, 옛날에 어릴 때 되게 발전이 더딘 아이였는데 천재가 됐다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위에서 내가 한번 들었던 며칠 전에 들었던 데이비드 스탠빌에 대한 정보는 머릿속에 파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if는 이런 뜻으로 하세요. 만약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들이 in a few days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개념 며칠 뒤에 그의 이름을 마주친다 하더라도 데이비드 스탠빌에 대한 정보는 머릿속에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만 작동하냐? 보세요.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유명인이라고 딱 분류할 수 있는 이유는 얘들에 대한 정보가 머릿속에 파일로 많이 저장되어 있다고. 그죠? 근데 데이비드 스탠빌은 지금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을 리가 없죠.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유명하게 만드는 요소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갖게 될 모든 것은 그저 친숙하다는 감각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데이비드 스탠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에 나는 게 없으나 뭐만 남았기 때문에 친숙함만이 남았기 때문에 얘를 유명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인으로 인식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친숙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나? 그 다음 갑시다 이제. 배경보 보세요. 30 36번까지 했었죠? 주식 이야기. 37번으로 갑시다. 자, 37번은 아까 자료 줬지 내가. 일단 저거 해석을 다 써. 올림포스. 해석 쓰고 올림포스 뒤에 변형 문제를 엎으면 그거를 다 올림포스 해석하는 거가 민치에서 올림포스 먼저. 올림포스 오늘 다 끝내요. 보자. 이건 무슨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되게 뭐라 그러지? 태원이가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씨발 못해먹겠네 이러면서 책상을 뒤집고 나가버렸어. 갑자기 나갔어. 근데 사실은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 왜 저러는지. 근데 따지고 들어봤더니 어젯밤에 태원이가
굉장히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아끼던 강아지가 죽었어. 강아지 키워? 좀 정말 키워? 아끼던 강아지가 죽었어. 너무나 슬퍼. 그리고 학원에 왔어. 근데 학원에 왔더니 선생님도 수업을 막 대충 해. 아픈 마음을 입고 우리 선생님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강아지 키우는 애들은 또라이 아니야? 막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 외부적인 요인이 있단 말이야. 태원이가 책상을 박차고 나갔는데도 외부적 요인이 존재하지. 그치? 근데 이건 어때? 내가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 그치? 태원이가 왜 저런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어제 밤부터 해갖고 강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되게 길어져. 그치? 이거 말고 태원이가 박차고 나간 거에 대한 쉬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라고 하면 돼? 태원이 그 새끼는 성격이 원래 그지 같아. 원래 되게 폭력적인 아이야. 라고 하면은 굉장히 간단히 해결이 되지.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성향이 있다. 사람들이 어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냥 그거를 걔 자체가 그런 거야. 라고 그냥 쉽게 설명해 버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이 상황에서 내가 태원이한테 태원이 성격이 나빠서 그래. 라고 하면 안 되잖아. 다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이러저러한 일인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태원이 그냥 성격이 나빠. 라고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주제 보세요. 여러분들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의아할지도 모릅니다. 의주동이에요. 왜 사람들이 prefer to 뭐뭐 하는 걸 선호하다. prioritize 좀 어렵죠. 뭐지 이건? 무엇을 우선시 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그 다음 단어가 어렵죠? internal disposition. disposition 이게 성향, 기질 이런 뜻이 있어요. 성향, 기질. 동의어 외우셔야 되고 동의어는 앞에 pre를 붙여도 괜찮아요. predisposition 성향, 기질. 그 다음에 inclination 이런 단어도 있고 하나 더 쉬운 단어는 우리가 아는 단어는 tendency라는 단어가 있죠. 성향, 기질. 이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tendency까지. 다시 여러분들은 궁금해할지도 몰라요. 바로 왜 사람들이 내적 기질을 우선시하는 걸 선호하는지. 5번은 이런 뜻을 하세요. 뭔가 선호하다라는 단어 뒤에 대는 않습니다. 5번은 2를 써요. 뭐보다도 더 외부적인 상황보다 왜 내적 성향, 기질을 우선시하는지 궁금해할 거예요. 뭐 할 때 이걸 더 우선시하냐면 바로 찾을 때 말이죠. 바로 원인을 찾을 때. 이 원인은 행동에 대한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원인을 찾을 때 외부적 요인보다는 왜 사람들이 내적 기질을 우선시하는 걸 좋아하는지 궁금해할 겁니다. 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은 바로 뭐다? simplicity.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죠? 단순성이라는 것입니다. 쌤이 지금 말한 거예요. 태원이가 책상을 박차고 나가는 행동이 나왔어. 그걸 설명할 때 그 원인을 뭔가 찾으려고 그럴 때 사실은 뭐가 있는데 되게 어제 강아지가 죽어서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 외부적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방금 말했듯이 외부적 상황 설명을 되게 복잡하다고. 설명도 길어지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사람들이 뭘 우선시한다? 쟤는 성격이 원래 그래. 라고 우선시하는 걸 왜 선호하는지를 궁금해할 건데 왜 그렇게 걔는 성격이 문제야 라고 폭력적이에요 원래 라고 하냐면 바로 한 가지 대답은 그렇게 설명하면 단순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논리고죠? 우리 질문의 주제예요 이게. 그래서 단순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복잡한 설명, 외부적 상황 설명하지 않고 걔는 원래 그런 놈이야 라고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내부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은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behavior라고 쓰는 건데 얘는 지금 영국 용어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부적 원인을 생각해보는 것은 그래서 동명사 주어 단수기 때문에 is가 됐고 tobe란 동사가 아닌 게 되면 안 돼. 동사가 필요합니다. 내부적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격이 그렇다 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쉬워요. 다시 말해서 strict teacher 이런 식으로 뭔가 엄격한 선생님은 그냥 사람 자체가 완고한 사람인 거예요. 꼰대는 그냥 꼰대인 거야. 원래 꼰대야. 쟤는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 그리고 자, devote는 뭐죠 여러분? devote 헌신하다. 헌신하는 부모님입니다. 헌신적인 부모님. 동의어는 뭐가 있어요? dedicated. 또 동의어 뭐가 있어요? committed가 있어요. 헌신적인. 자, 그 다음 헌신적인 부모님은 단지 그들의 아이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해버린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뒤에 뭐가 나오냐 보세요. 앞에 뭔가 딱딱 엄격한 선생님은 완고한 사람이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은 원래 완고해. 원래 성격이 개팍해 라고 해버린 거란 말이야. 사실은 뭐가 있는데 사실은 뭔가 완고하게 되는 외부적 상황이 뭔가 있거든. 그걸 밑에서 설명해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버리더래요. 또 딱 봤을 때 되게 헌신적인 부모님이 봤을 때 헌신적인 거 보니까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렇구나 라고 성격 탓으로 돌리는데 사실 헌신적으로 보이는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 상황이 또 존재하는 거죠. 그게 밑에 설명이 돼요. 경균아. 자, 그 다음 보자.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서는 성질이나 기질을 판단으로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 거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황적인 설명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으로 들어가면 내가 방금 말한 거야. 태원이가 왜 박차고 나가는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려면 어젯밤부터 태원이가 강은이를 몇 년 길렀는지 다 얘기해 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조적으로 동의어 뭐가 있죠, 여러분? in contrast 말고 이거 보면 알겠죠? by contrast. 그 다음에 on the contrary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however도 괜찮고요. on the other hand도 마찬가지로 되고 자, 그런데 on one hand는 안 된다고 그랬죠. 얘는 한편으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접이 될 수가 없다.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황적인 설명은 되게 복잡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복잡한지 볼까? 자, 보세요. 아까 처음에 선생님 얘기 나왔죠. 아마도 그 선생님은 보일 건데 보이다란 감각동사 늪, appear 동의어고 완고한이라는 형용사가 와야 되죠.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주어에 대한 설명. 아마도 그 선생님은 완고해 보일지도 모르는데 왜 완고해 보이냐면 여자가 봐. 이 S는 has예요. 뒤에 PP가 온 걸로 봐서 보세요. 왜 완고하냐면 선생님이 경균아 완고한 이유는 선생님이 봐왔기 때문에 무엇을? consequence 그 결과를 봐왔기 때문에 뭐의 결과? 오부 전치사 동명사 됐고 동명사의 부정이라서 나지 앞에 붙은 거예요. try 나지 않고 바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의 결과를 이미 봐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의 결과를 이미 봤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 2예요. 봐왔기 때문이고 해석이기 때문에 원투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또 원하기 때문에 원투 뒤에 투부정사죠. 뭘 원하기 때문에 학생들입니다. 대응수업에서는 안 돼요. 선생님과 학생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선생님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의 결과를 봐왔고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그에 따라서 self-discipline 자기 단련, 자기 훈련을 좀 발달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뭐다? 뭔가 엄격한 선생님이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아까 그냥 성격상으로 말할 때는 어땠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었지. 선생님은 왜 엄격하다? 원래 자체가 꼰대야. 완고한 사람이야. 근데 외부적 상황을 따지고 보면 사실 선생님 본인은 뭐다? 완고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완고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다라고 바뀌는 거야. 실제 상황으로 판단을 해보면 자 3번 뒤에 그 다음 아까 부모님이 나왔죠? 부모님에 대한 묘사는 어땠니? 아까 내적 성질로만 묘사했을 때 부모님 어땠어요? 굉장히 헌신적인 부모님이었다고. 그러니 헌신적인 부모님은 그들의 아이를 꼭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지? 자 이거의 외부적 요인을 또 따져봐야 돼요. 기질만 보면 안 되고 아마도 그 부모님들이 있는데 이 부모님은 boast가 자랑하다 뽐내다예요. 뭐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바로 부모님 본인의 아이들의 성적, 성취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그 부모님을 다시 말해서 아이들에게 헌신적인 부모님을 받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되게 헌신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모님들은 사실은 뭐냐면 anxious, 불안해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이 대열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실패, 성적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동사가 생략돼서 형용사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의식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비용을 말이죠. 대열은 이제 그 아이들이 되겠죠. 아이들이 내는 학교에 부모님이 되는 부모님이 내게 되는 학교에 대한 B는 요금이에요. 그 부모님이 내는 학교에 대한 학교의 요금에 있어서의 비용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에 따라서 헌신적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야. 그럼 보세요. 아이들을 사랑해서 헌신적인 게 아닌 거지. 상황을 봤더니 뭐다? 바로 위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헌신적인 부모가 된 듯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에선 지금 헌신적인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로 보이는데 정말 그게 정말 100% 사랑이 나온 신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더라.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에 대한 행동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이 원래 그래 라고 하면 안 되고 외부적 요인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게 지금 주제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의 요소들은 요구하는데 뭔가 알아야 될 것을 요구하고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필요해요. think through. 처음부터 끝까지 쭉 생각해내는데 시간도 필요합니다.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고 외부적 요인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쟤는 원래 성격이 그래 라고 그냥 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 whereas 뜻이 뭐죠? 반면에 마찬가지로 반면에 jumping to this position 보세요. 요거는 위에 나왔던 성격, 기질, 성향의 형사입니다. 자, 그러나 훌쩍 뛰어넘는 거다 보세요. attribution은 얘는 속성. 귀인이 뭐냐면 뭔가의 원인이 되는 걸 좀 어려워서 귀인이라 그래요. 자, 그러나 성향적인 속성으로 성향적인 어떤 귀인으로 원인으로 훌쩍 뛰어넘는 것은 훨씬 더 쉽지요. 뭐보다 쉽다? 바로 요거 위에 있는 거 요거 외부적인 상황의 요소를 살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쉽잖아. 그러니까 태원이가 왜 교실에서 박차고 나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행동을 설명을 할 때 어젯밤부터 강아지 죽어서 얼마나 몇 년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버리면 편해. 태원이는 성격이 원래 괴팍해 라고 해버리면 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38번으로 갑시다. 경규나 졸리면 좀 잠깐 깨봐. 졸린 사람 단 거라도 먹어라. 어떡해. 안 열려. 어디지? 어느 팀이? 뭐야 이거? 누가 닫았어 이거? 어떻게 그러지? 너 졸리지? 이거 열어봐. 열어. 문 열리지? 잘 열어봐. 자, 보자. 38번. 이건 이런 얘기예요. 아이들이 뭔가 잘했어. 시험을 잘 봤어. 금방 열어. 올 사람? 올 사람? 그래. 잠좀 깨세요. 양면이고. 뭐? 자, 이건 이런 얘기예요. 애가 시험을 잘 봤어. 이제 칭찬할 때 주의해라 이런 얘기. 잘 봤으면 너 정말 똑똑하거나 하면 안 된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너가 이 점수를 받기까지 노력을 많이 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야. 지문의 주제는. 보자. 아이가 뛰어올라요. 당신에게. 문장 끝나서 들고서 분사구문 해야 돼요. 그녀의 학교 과제를 들고서. 과제 들고서 뭐 프로젝트 뭐 태스크 정도? 태스크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assignment라는 단어가 assignment. 모두 과제를 뜻이요. assignment. 먼저 알아두시고. 자, 과제를 들고서 당신에게 뛰어오릅니다. 아마도 그 아이는요, 당신의 딸이거나 조카거나 아니면 이웃일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당신에게 큰 A라는 글자를 보여줘요. 바로 그녀의 시험지 밑바닥에 있는 밑부분에 A라고 엄청나게 시험 잘 보고요. How do you praise her? 자, 그녀를, 그 아이를 어떻게 praise, 칭찬을 하십니까?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은 이야기를 쭉 들어왔는데 1번과 2번이라고 뒤에 완전해서 왔었는데요. 칭찬이 vital, 늘상 외우던 뭐다?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될. 동의어 뭐가 있죠? critical, necessary, essential 등이 있지, 그지? crucial 등이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구 있었죠?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이거 같이 알아주시고. 자, 당신은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뭐라고? 바로 칭찬이 필수적이라고. 행복하고 건전한, 건강한 아이에게 필수적이에요. 칭찬 무조건 해줘야 돼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일, 직업이 아니에요. 이 나이엔진 뭐라고? 뭐뭐 하는 데 있어서. raise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뭐뭇을 들어올리다인데 사람이 올 땐 양육하다, 기르다가 돼요. 그래서 인 때문에 raising이 되고 rise는 안 되죠. rising의 원형 rise는 주어가 떠오르다니까는 기르다가 안 돼요. arise는 뭐라고? 이건 일어나다 발생. 마찬가지로 안 되죠. 동사 안 되고 다시. 자, 그리고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nurture가 원형이고 동명사로 쓰인 거예요. 기르다라는 뜻입니다. 양육하다. 마찬가지로 바로 그 아이의 자존감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당신은 1번과 2번이라고 쭉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칭찬한다 이렇게. 자, 길러주는 것이기 때문에 토정사 써도 돼요. 그 다음 그러나가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최근에 몇몇 연구원은 발견했는데 마찬가지로 완전한 문장. 자, 그 다음 거 빈칸으로 들어갈 수 있어 보세요. 정말 연구 내용으로 발견한 게 뭐냐,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칭찬받는지 하고 전체가 방식이라고 해서 주어가 됩니다. 사람들이 칭찬받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연구는 밝혔습니다. 칭찬 자체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칭찬을 하더라도 칭찬의 방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요. 어떤 식으로 칭찬을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돼요. 자, 그 연구원을 발견을 했는데 데니아를. 자, if의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길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이런 식으로 What a very clever girl you are. 자, 보세요. 감탄문입니다. 감탄문에 what으로 시작하는 건 what, 형용사, 명사가 들어가면서 주어, 동사가 들어가요. how는 감탄문이 다르게 됩니다. how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how, 여기서 쓴다면 how clever, how clever you are 이렇게 돼야 돼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즉 how는 부사기 때문에 얘가 수식하는 형용사는 부사만 따라붙고 요 사이에 명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명사가 있다는 얘기는 감탄문에서 what만 쓰셔야 돼요. how는 쓰면 안 되고 요 차이 알아주시고. 자, 다시 만약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이렇게 What a very clever girl you are. 너 정말로 똑똑한 소녀구나, 똑똑한 아이구나 라고 말한다면 누구한테? 그 아이에게 말한다면 하고 지금 접속사 주어 동사가 이미 왔고 또 다른 주어 동사랑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동사가 또 있으면 안 돼요. 얘는 지금 당신에게 A라는 점수를 보여주는 이란 능동의 분사가 돼야 돼요. 당신에게 A라는 점수를 보여주는 그 아이에게 너 정말로 똑똑한 소녀구나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까지가 if를 볼게요. 이렇게 칭찬하면 여러분들은 야기시킬 거예요. 그녀에게 무엇을 더 많은 보세요. 모두 빈칸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 내용은 이렇게 칭찬하면 안 좋다거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칭찬해라 이렇게 중심 내용이거든. 이건 안 좋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 그녀에게 더 많은 해로움을 끼칠 겁니다. 뭐보다는 바로 좋은 것보다는 해를 끼치게 될 거예요. 순서가 지금 more harm than good이 돼야 돼요. 이게 두 개 바뀌면 안 되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부정사 나왔고요. 의미상 조인과 보를 썼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성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해지려면 여러분들은 convince가 동사를 뜻이 뭐죠? convince, 무엇을 확신시키다가 돼요. 수요 동사로 누구에게 무엇을 확신시키다가 돼요. 아이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확신시켜야만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데디하의 내용을 확신시켜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성공은 오는 거야. 노력으로부터 성공이 온다고 확신시켜야 돼요. 뭐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일부 어떤 재능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나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그러한 재능으로부터가 아니라 노력으로부터 성공이 온다고 확신시켜야 돼요. 그래서 보자.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위에서 지금 한 대로 너는 정말 똑똑한 소녀구나 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줘야 돼요?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뭐라고 표현해줘야 돼?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구나. 너의 노력이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라는 식으로 노력에 대한 언급을 해줘야 된다. 그냥 똑똑하다라고만 말해주면 난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지? 라고 해본데 이렇게 노력에 대한 정말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 본 것인데 그래서 노력에 대한 언급을 해줘라. 단순히 똑똑하다가 아니라 재능이 있다가 아니라 너가 노력을 했구나 라는 거를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돼. 자, 다음 39번 갑시다. 이거는 쉬워요. 면역 체계에 대한 거죠. 면역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작동 원리에 대한 글입니다. 면역 체계는 내가 한번 앓고 났던 병원 그 다음에 잘 안 걸리는데 그 이유는 면역 체계가 그놈을 기억했다가 한번 싸워봤잖아, 그지? 싸워서 내가 살아남았다는 자체가 면역 체계가 이겼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한번 싸워서 이긴 존재는 잘 기억하기 때문에 그 해당 세균이나 패러사이트, 기생충 같은 놈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 해당 그 면역 체계가 발동돼서 바로 퇴치할 수 있다. 면역 체계가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글이에요. 첫 문장의 주제입니다. 자, 몸은 가지고 있는데 효과적인 체계가 많죠. 얘는 뭐라고? 어펙티브는 감정체계가 되고 효과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연적인 디펜스는 요게 얘는 이제 방어 체계라는 뜻이고요. SE를 쓰기도 해요. 자연적인 타고난 방어 체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방어 체계하고 뒤에 패러사이트가 뭐죠, 여러분? 이게 세균, 기생충,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방어 체계와 패러사이트는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게인스트만 쓰셔야 돼요. 두 개가 적대 관계라서 어바웃 이런 거 안 됩니다. 바로 기생충에 대한, 세균에 대한 타고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이 방어 체계는 불리는 게 맞죠. 바로 이뮨 시스템, 면역 체계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주제입니다. 자, 면역 체계는 대시지 너무 뭐해서 뭐하다. 근데 to는 안 된다 그랬죠? 복잡한이란 건 항상 ed 형태로 씁니다. ing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면역 체계는 너무나 복잡해서 그래서 하고 뒷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접속사 대체자입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너무나 복잡해서 뒤에 보시면 home북이라는 어떠한 특정 재료의 개념이 들어가고 그때 take는 토부정사 요거 하는 데에 요거가 들어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비인칭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면역 체계는 너무나 복잡해서 그 해석 안 합니다. 필요할 거예요. 바로 책 한 권 전체가 필요할 거예요. 뭐 하는데? 면역 체계를 설명하는데 맞죠. 요 뒤에 반드시 토부정사 쓰죠. It takes 시간, 노력, 재료가 들어가고 토부정사 개념이기 때문에 토부정사만 쓴다. 자, 그 다음 briefly라는 연결을 잘 보세요. brief가 간략한이라는 뜻이고 briefly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런 얘기고 동의어를 정리해보자. 동의어는 in short 이라는 게 있어요. 또 in brief라고 써도 똑같아요. 요약하자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in sum 다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들어가는데요. 요약해보자면 자, 요약하자면 짧게 말해서 이 면역 체계가 감지하다는 동사, 감지할 때 위험한 기생충을, 세균을 감지할 때 몸은 모바일에서 왔고요. 최초에 모빌라이즈 움직이게 하다 가동시키다고요. 가동되다가 맞죠. 몸이 가동돼요. 동사, 비동사, 일반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부정사를 일단 몸은 가동되는데 바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특별한 세포를 만들도록 가동이 됩니다. 콤마 위치니까 and하고 day로 맞죠. 앞에 있는 세포를 받아서 이 특별한 세포는 운반되게 되어 혈액에 의해서 바로 전투하도록 운반되게 되고 뒤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like 전체사가 옵니다. 일종의 뭐처럼 army, 일종의 군대처럼 전투 속으로 가도록 혈액에 의해서 운반되게 됩니다. 콤마 있을 땐 대시 안 된다고 그랬죠? unlike는 닮은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로서 명사를 받아줄 수가 없다. 형사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운반이 된대. 보통의 경우에 면역 체계가 이기게 되고요. 그 사람은 회복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잘 이겨냈어. 그러한 일이 일어난 뒤에 면역 체계는 기억합니다. 자, molecule까지가 분자죠. 이렇게 분자로 된 장비라는 단어는 항상 s를 붙이면 안 된다고요. 다시. 자, 그렇게 면역 체계가 한번 이긴 뒤에 면역 체계는 기억해요. 분자로 된 장비를 기억합니다. 이 장비는 어떤 장비냐면 그 면역 체계가 만들었던 장비를 말해요. 특정한 그러한 특별한 전투를 위해서 방금 전에 싸워서 얘기한 그 전투에서 써먹었던 그 만들었던 장비를 분자로 된 장비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안다 이게 구성. 어떻게 구성해서 내보냈든 이겼다. 정보가 있다. 그리고 어떠한 following은 형용사로 다음 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떠한 그 이후에 다음에
감염이 뭐에 의한 똑같은 종류의 parasite. 다른 게 되면 안 돼요. 다른 게 되면 똑같은 걸 써먹을 수 없잖아.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똑같은 종류의 기생충, 세균에 의한 그 다음에 있을 감염이 보세요. biten이라는 건 원형이 bit에서 온 것이고 bit은 뜻이 뭐죠 여러분? 이게 이기다라는 뜻이었어요. 이기다. 그래서 지금 이 감염이 주어기 때문에 is bitten이 돼야 맞죠. bit off가 이기다에서 off가 들어가서 물리치다라는 뜻이에요. bit off는. 이게 BPP가 되는 게 맞는 게 감염이 물리쳐 지게 됩니다를 나타내는 거거든. 면역체계 발동해서. 그래서 is bitten off가 돼야 되고 is beating 안 되고요. being 당연히 안 되고 동사자입니다. to be 도 안 된다. 동사 is가 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so that 구조가 또 들어간 거예요. 또 to는 안 되고 what은 안 되고. 자, quickly가 되는 이유는 재빠르게 패치가 된다. 그래서 부사가 필요하다. 다시. 자, 그리고 어떤 다음에 일어날 그 똑같은 종류의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염이 바로 물리쳐지게 됩니다. 아주 빨리 물리쳐져서 우리는 물리쳤다, 이제 감염이 세균이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도 세균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바로 없습니다. 자, 4번은 관련 없어 제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관계를 보자고. 일단 여러분들이 질병을 뭔가 겪고 나면 예를 들어서 홍역이나 천연두 같은 질병을 겪고 나면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없대. 그 천연두나 홍역 같은 거를 get again 다시 그 병에 걸릴 가능성이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면역 체계로 잘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되기 때문에 that is because가 아니라 why가 맞는 거예요. 그 결과 한 번 걸렸던 질병은 다시 한번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대미 안 되는 이유는 is은 위에 있는 o로 연결되면 둘 중 하나잖아. 단수를 받아줘요. 지문의 주제는 면역 체계가 발동하는 원리가 돼요. 발동하는 원리. 다음 40번으로 갑시다. 40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1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미국 피지올로지스트는요 생리학자예요. 몸에 이제 물이 들어가서 피가 되고 흐름을 말하는 거. 자, 미국 생리학자 헌스 머시기의 아내는 이 사람은 아프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심각한 푸른 독감입니다. 독감에 걸려서 아프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남편이 쓰레기를 보세요. 자, 이 상황에서 아내가 존나 아픈데 이 의사가 생리학자가 호기심이 있었어요. 하고 인원분은 충분히라고 부사로 해석되면 반드시 뒤로 가서 뒤에서 앞에 있는 문장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안 됩니다. 할 정도로 다음을 알아챌 만큼 충분히 호기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뭘 알아챌 만큼 뒤에 또 완전한 문장에서 왔었는데요. whenever의 동의어는 우리가 늘상 하듯이 every time 있고 each time 있고요. 누가 뭐 할 때마다 그 생리학자, 그 사람이 그의 아내가 있던 방을 떠났을 때마다 근데 얼마 동안 short while입니다. 아주 잠시 동안 떠났을 때마다 그 아내가 불평을 했대. 다음과 같이 그 남편이 보세요. 불평한 것보다 뭐가 먼저? 바로 너무나 오랫동안 가버렸던 게 먼저고 이걸 나중에 불평했죠. 순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헤드피피가 돼야 된다. 남편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던 거, 가버렸던 거에 대해서 아내가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요게 봤더니 되게 흥미롭더라. 이럴 때. 이상하네. 난 잠깐 자리 비웠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왔다고 했지? 그래서 뭔가 실험을 해요. 아내를 데리고. 과학적인 investigation은 조사고요. investment는 얘는 투자고요. 안 되고요. 자, 과학적인 조사의 흥미로 이 박사는요 요청했는데 아내로 하여금 일반적인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 60까지 숫자를 세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with는 분사구문으로 목적어가 ing 뭐뭐 하면서가 돼요. 자, 목적어는 뭐냐? 각각의 셈 1, 2, 3, 4 이거 각각의 숫자 셈 시간을 센 것이 correspond는 상응하다 일치하다예요. 각각의 숫자를 센 것이 뭐에 일치하면서 숫자를 세라고 요청이 되게 돼요. 뭐에 일치하면서 숫자를 쓰도록 했냐? 바로 요거에. 자, 요거 관계대명사고요. 뒤에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삽입으로 볼 수가 있고 얘는 주어가 동사 하기에라고 잡아주면 돼요. 삽입은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얘를 빼고 나면 뒤에는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므로 여기 자리는 관계대명사 what의 자리에다가 됩니다.
삽입을 빼고 나면. 자, 뭐에 일치하면서 숫자를 세라 그랬냐면 그 아내가 느끼기에 바로 본인 생각, 아내 생각에 1초라고 하는 것에 일치한 채로 각각의 셈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60까지 세라고 아내한테 요청했습니다. 이해되니 이거? 여보 60까지 세라. 근데 최대한 정말 그 시계상이 1초랑 근접하게 1초라고 생각하고 세봐봐. 1, 2, 3, 자 이렇게 세보라 이런 얘기. 최대한 그 1초 여보가 생각하기에 1초라고 한 거에 맞춰서 그냥 감으로 한번 해봐봐. 여기까지. 자 그러면서 동시에 남편은 기록을 했습니다. 아내 온도를 기록했어요. 숫자 세라고 하는 무슨 존나 고열해지고 오늘 내일 하는 부인한테 이제 가서 그 온도를 쟀다 이런 얘기. 숫자 세게 하면서.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그의 아내는 reluctantly 당연히 이게 나오지 뭐니 주저하면서 받아들였다. 기꺼이 될 수가 없겠죠. 동사 꾸미기 때문에 부사가 들어간다. 그의 아내는 주저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남편은 마찬가지로 재빨리 다음을 알아챘다. 동사절입니다. 동사를 꾸밉니다. 재빨리 알아챘는데 자,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오죠. 더 더울수록 그녀의 온도가 더 뜨거우면 뜨거워질수록 형용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비동사가 필요하다. 온도가 몸이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그녀는 더 빠르게 숫자를 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숫자를 좀 빠르게 세더라. 자, 그녀의 온도가 38도, 섭씨입니다. 파시가 아니라 섭씨 38도였을 때 예를 들어서 위에 주장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8도였을 때 그녀는 숫자를 셌는데 바로 60초까지 셌는데 언제 안에 45초 만에 60초까지 다 씁니다. 그러니까 몸이 더워지면 어떻게 돼? 이런 얘기요. 몸이 안 뜨거울 땐 1, 2, 3, 4 하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1, 2, 3, 4 이렇게 썼다는 얘기야. 이런 현상이 나오더래. 몸에 열이 생기면은 열이 높아지면 숫자를 빨리 세는 경향이 있더라. 자, 그는 반복을 했는데